감안하시고요. 사전에 사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론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이 및 분석 내용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프로텍 설명드리고요. 지난번에 림스님하고 안토님 또 들어오셨네. 지난번에 이거 프로텍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다 안 들어오셨던 분들이죠. 지난번에 들으셨으면은 뭐 추가로 들으실 필요 굳이 없으세요. 제가 뭐 반도체 지식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프로텍 관련해서는 이제 설명드리려면 먼저 패키징 관련해서 후공정하고 패키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론이 좀 깁니다. 프로텍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은 좀 후반부에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한 걸요. 그리고 IR 통화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설명드렸을 때는 그 통화는 못했어 갖고요. 오늘 통화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같이. 일단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 후공정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8대 공정이 있어갖고 전공정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의미하고 후공정은 회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분리, 조립, 패키징, 테스트하는 공정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릴 프로텍은 이제 후공정 쪽에 그 중에서 패키징 쪽에 포함되는 거고요. 후공정은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오사 들어갑니다.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오사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패키징과 테스트 하는 업체를 오사 들어가고, 여기서 시작부터 되게 졸리시죠? 이제 지금 졸지 마시고요. 이게 내용 저도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사트 시장은 벌써 재밌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사트 시장은 파운드리로부터, 파운드리라는 건 이제 반도체 매주 생산 업체죠. 이제 아이고 뭐야 이것도 이 선전이 자꾸 또 중간 졌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제 TSMC 같은 업체죠 하는 걸요. 가공된 웨이퍼를 받아서 반도체 칩을 제품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를 통해서 위탁 생산되는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산업 선정과 높은 연관성을 띠면서 함께 성장해왔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CPU, AP, GPU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으로 이제 반도체 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 있죠? 엔비디아. 팹리스의 외주를 받아서 생산만 하는 담당하는 파운드리가 전공정을 담당합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TSMC죠. 이게 전공정이에요, 전공정. 그 다음에 후공정의 경우는 오사트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요게 이제 다 웨이퍼 이제 만들어지고 회로 이제 웨이퍼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갖고 조립, 분리 뭐 패키징 테스트 이제 하는 공정을 오사트라고 이제 합니다.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예전에 무식해갖고 몰랐어요, 그런 걸요. 그래서 글로벌리 파운드리 오사트 산업이 고도화하는 국가는 당연히 TSMC가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대만이죠, 대만. 그래서 오사트 또한 파운드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오사트 업체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강력한 게 대만 쪽에 ASE 1위, 그 다음에 미국의 엔코, 그 다음에 칩 패키지라고 그래갖고 칩팩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사 이렇게 세 개사가 1,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와 오사트 산업 고도화를 대만이 이끌고 있고 국내는 근데 되게 약하잖아요. 이 후공정 쪽이 삼성전자가 좀 파운드리가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래서 국내 오사트 기업들은 SFA하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가 있는데 점유율은 좀 한 자릿수 조정반으로 글로벌리 상당히 좀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제 오사트 관련해서 업체는 좀 약하기 때문에 국내 후공정 패키징 업체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오사트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걸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럭스, 프로텍 이렇게 네 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프로텍, 저는 좀 소외된 거를 좋아하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거.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텍플럭스하고 프로텍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텍이요. 그래서 프로텍을 선정했고요. 한 걸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사를 이렇게
이 오사트 업체, 글로벌 오사트 업체를 고객사로 둔 게 일단은 핵심이죠. ASE, 앵커 특히 두 개. 그래서 한편에 이제 후공정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뭐냐면은 전공정에서의 미세화 속도가 이제 둔화하면서 적층 패키징 등 이게 후공정이잖아요. 기술을 통한 반도체 성능 개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전공정에서는 5나노인가 3나노 쪽에서 이제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이종 칩을 뭐 연결시키고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그거를 이런 것들은 이제 만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후공정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기존 패키징 공정은 이제 반도체 회로 IC와 전자제품 보드에 정기적 신호 연기를 보호하기 이제 공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전공정에서 제작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반도체 모양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아무래도. 계략적 이제 전공정, 후공정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후공정 이제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특히 패키징과 테스트는 하는데 테스트가 예전에는 매출이나 뭐 비중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패키징 쪽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쪽에서도 이제 패키징 쪽 장비 쪽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시죠?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패키징 공정 난이도 발전으로 필요한 장비 대수가 증가했고 선단 공정 패키징에서 기존 사용되었던 와이어 본딩 타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FC BG 쪽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해갖고 범프와 이제 솔더볼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한편 이제 3D 적층 패키징 도입으로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 범프 사이즈가 축소되면서 범프의 불량 여부를 검사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장비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게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뭐죠? 요거 검사 장비 범프 사이즈가 축소되며 범프의 불량 여부를 검사해주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요즘에 각광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파크 시스템즈. 그래서 이거 파크 시스템즈 할 거고요, 한글요. 파크 시스템즈가 체크해보니까는 최근에 신장비 2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갖고 그 관련 설명드릴 건데 관련돼서 검사 장비하고 그 다음에 노광 EUV 쪽에 해갖고 이제 포토마스크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어떤 거죠? 모르시나? 포토마스크 관련해서 SNS 텍 있잖아요. SNS 텍. 근데 그거는 SNS 텍은 포토마스크의 그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고 이제 그 파크 시스템즈는 포토마스크 고장을 이제 수리하는 장비를 이제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계속 주담한테 확인하고 그거는 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걸요. 그 두 가지 신제품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가 요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한 사유고요. 한걸요. 일단 그게 주내용이 아니니까 오늘은 반도체는 이제 산업 내 주요 기업 유형을 보시면 IDM 기업이라고 이제 이게 삼성전자, SKS 마이크론이죠. 이제 설계, 제조, 패키지, 테스트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직접수에. 팹리스는 제조 시설 업체 설계만 수행한 거, 엔비디아, AMD. 그래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미착 생산 후에 제품을 판매한다. 이렇게 하는 팹리스라고 하고요, 한걸요. 뭐 디자인에서는 뭐 AD테크 같은 데 있죠, 하는 걸요. 근데 국내는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약하죠. 파운드리는 수탁 생산 기업이라고 이제 팹리스 업체가 엔비디 같은 데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전문적으로 TSMC가 있고 오사트 기업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오사트 기업이잖아요.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업체. 그래서 대만의 ASE가 1등이고 글로벌 앵커하고 미국이 2등. TSMC하고 주로 이 두 개 업체가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3위는 치팩, 스테이트 치팩, 중국 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고사트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하고 거래 관계가 있어야지만 유명할 거 아니에요, 걸요. 국내보다는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뭐 그런 데나
한미 반도체 뭐 그런 데도 이런 데 하거나 아니면 현대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이제 거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걸요. 관건은. 그렇다면 이제 H백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H백. H백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잠시만요. H백 들어보신 분 안 계신 거예요? H백 모르시나 보고. 챗GPT는 아시죠? 챗GPT. 그 챗GPT 열풍, AI 열풍으로 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 등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파운드리 업체가 어디 있어요? TSMC죠. 그래서 TSMC의 지난달이 2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1월달인가. 최근에 상반기에 1, 2, 3월달에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되게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대비 4%,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팹리스잖아요, 팹리스. 지난해 하반기 신형 GPU인 H100. 그러니까 H100은 엔비디아의 신형 GPU예요. 그래서 1만 개 이상을 생산해달라고 TSMC에 주문하는 등 고성능 컴퓨터 부품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문 물량은 모두 챗GPT가 개발 운영사인 오픈AI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H100은 신형 GPU고 이 사유는 챗GPT 때문에 생산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콩퀄 22년 4분기 체크해볼까 한 걸요. 그래서 1월 초에 엔비디아 탐방 시에 H100이 이제 신형 GPU잖아요.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4분기 실적이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 하지만 실제 4분기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H100의 매출이 A100은 기존 GPU거든요. 매출을 뛰어넘었음. 이게 주력 매출액인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벌써.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엔비디아의 톤도 변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은 100달러에서 지금 250달러인가? 거의 뭐 바닥에서 2.5배 올랐고 이제 신고가 기존에 작년에 기록했던 신고가 깰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체 신고가, 총 신고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근데 H100이란 거는 엔비디아의 신형 GPU고, 근데 이전 세대 GPU가 A100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최대 4.5배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그게 돼 있고요, 한글로. 그래서 H100이 이제 중요하고, AI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HBM이라고 나옵니다. HBM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HBM하고 TSV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HBM이라는 거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했고,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반도체 주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HBM하고 TSV하고 H100 이런 것들은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걸요. 그래서 HBM이 뭐냐면은 H100 GPU를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고성능 DRAM입니다. 고성능 DRAM. 근데 HBM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생산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각각 개발했는데, 최근에는 듣기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게 HBM3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 쪽에 이제 납품하고 H100에다가 GPU 채택화 시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AMD GPU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최근에 서버 쪽에 많이 사용되는 게 엔비디아 쪽이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 HBM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에 최근에 납품하는 기업이 뭐죠?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많이 상승한 사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은 전 세계에서 HBM을 생산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 뿐이고, 그 다음에 챗GPT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3가 제품이
탑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탑재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SKNS HBM3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연계된다 보시면 되시겠죠, 하는걸요. 근데 HBM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후공정 당연히 들어가고, 반도체는 다 후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패키징 공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하는걸요. 요거는 한번 보시고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요. 근데 후공정 패키징 중에서도 이제 공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TSV라고 HBM 패키징 방식인데, 최근에 이제 HBM 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TSV 기술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하는 걸요. TSV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걸요. 후공정 패키징 반도체 주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스루 실리콘 비하, 그래서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이라고 합니다. HBM은. 그래서 디램을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TSV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회로 다이라는 거는 아까 웨이퍼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갖고 하나씩 만드는 거, 칩들을 개별 칩들을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증시키는 방식으로 데이터 정성률을 크게 높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HBM은 TSV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을 한다. 기억을 하십시오. 저도 정량적 분석을 이제 주로 하는데, 반도체 쪽을 해보니까 정성적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은 반도체 쪽에 투자를 못하겠더라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내용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은 많으실 거를 아시고, 저는 반도체 지식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한 걸요. 삼성전자가 2019년에 TSV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어야 한 걸요. 그래서 HBM에 이제 여기 적용시킨다, 구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TSV 기술 적용 단면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걸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패키징 방식이 이제 약간 구형 방식, 이제 와이어 본딩 방식이라고,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이게 내부거든요, 내부. 이 칩, 이게 하나가 이제 다이라고 하죠. 다이 측면인데, 정사각형 모양 자른 칩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아놓고 적증시켜놓고, 이것들을 이 밑에 PCB 기판이라고 하죠. 최근에 PCB 기판 업체들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매출 나오고는 요거 PCB 기판, 여기에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데이터를 링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이어 본딩 기술이라고 하고, 구형 패키징 기술이에요, 한글요. 근데 최근에 이제 TSV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를 적층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한 기판 내에다가 한 다이당 약 5,000개의 이제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갖고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패키지 기판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TSV 기술이에요. TSV 기술의 관건은 뭐냐면, 미세 구멍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쭉 뚫어갖고 이렇게 PCB 기판 쪽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걸요. 그게 TSV다. TSV라는 건 스루 실리콘 비하 관통 기술. 그래서 이 관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TSV 기억하시고 하는 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적층 패키징 공법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시면은, 패키지 적층 이렇게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와이어 본딩 패키징,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TSV 이제 이게 측면이고요. 이렇게 구멍들이 이 작은 하나 반도체 다이의 칩 상단에다가 5,000개 정도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이 더 이 기술이겠어요, 걸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평면대로 보신 거고 하는 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패키지 편이고, 여기 들어간 게 이제 솔더볼이죠, 솔더볼. 그래서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보시면은 후공정 장비 관련해서 패키징 온 더 퓨처라고 좋은 리포터 나왔어요. 이거 텔레그램에다가 공유 드렸었잖아요.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2020년 기준에 이제 메모리 패키지 취향 동향을 보시면은, TSV 스태킹이 이제 이 정도 비중인데, 대부분 이제 와이어 본드고, 그 다음에 플립칩이고, FCBGA 관련해서. 근데 26년에는 TSV 스태킹이 이 정도 이제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이게 TSV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의 핵심 트렌드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뜨는 게 25년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또
추가 트렌드가 뜬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파크시스가 있고요, 한글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후공정 장비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인데, 반도체는 위탁 제조하는 파운드리, 제조된 반도체를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오사트, 패키지 기판 이제 여기서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PCB 업체 아까 패키지 기판 설명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패키징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후공정의 패키징을 공부하시면은 후공정 장비, 패키징 장비 업체들도 내용들 알 수 있고, 이제 PCB 업체들, 이제 기판 업체들도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업체의 리에이팅이 기대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이제 보시면은 아까 반도체 전공정 단계에서 이사의 이제 한계가 직면하면서 여기서 직면하면서 이거를 적층 후공정에서 이제 적층 패키징에서 요 기술을 이용해서 성능 개선 이제 확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 공법이 패키징 업체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런 한계 때문에. 그다음에 예전에 후공정 기술의 응용성이 이제 제한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AI, 챗GPT, 뭐 자율주행, 5G 등이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공정 기술 고도화로 관련 후공정 장비 수요가 당연히 이제 증가가 기대되겠죠.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후공정의 이제 순서거든요. 후공정 순서: 라미네이션, 백그레이딩, 웨이퍼소 다이싱, 다이 어태치. 뭐 어렵잖아요, 용어들이. 본딩, 몰딩, 마킹, 솔더블 마운트, 싱글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순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떠오르실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하시려면은. 그래서 일단 라미네이션, 백그라인딩, 웨이퍼소, 다이 어태치, 본딩, 몰드, 마킹, 솔더블 마운트, 이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순서는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하는 걸요. 후공정 장비는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많이 뜨고 있잖아요. 프로텍 이렇게 있고 한 걸요. 그때 기타 기업들도 있고. 검사 장비로는 파크시스템즈,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신제품 개발해갖고 납품 실적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은 실제로 지금 기술이 채택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유사하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데 TSMC가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국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기술 개발이 25년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인텍 플러스 이것도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3D AOI 외관 검사 장비 쪽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후공정 쪽에 아까 요 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백그라인딩, 웨이퍼 절단에 이오 테크닉스 한미반도체에 들어가고요. 다이 어태치, 네, 한미반도체에 들어가고. 다이 어태치라는 거 뭐냐면은 아까 요 네모난 거 웨이퍼에서 네모나게 이제 정사각형 자른 거는 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HBM의 TSV 공법이 들어가는 게 적층하는 거죠. 적층, 이렇게 적층하는 건데, 적층하는 이제 TSV 공법의 기술의 관건은 뭐냐면은 한 다이당 5,000개의 구멍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통시키려면은 정확하게 딱 정밀하게 구멍들이 다 맞아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층들마다. 그걸 적층하는 다이 어태치일 때 그거를 정밀하게 해주는 본딩 장비를 납품합니다. 이오 테크닉스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한테 TSV TC 본딩이라고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뜨는 이 사유가 이거예요. 이거 때리는 거고. 19년도부터 납품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찾아보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커넥션이라고 전기적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이제 프로텍이라는 장비 이제 오늘 설명드릴. 그래서 디스펜서 장비가 여기 들어가고, 언더필 이제 작업인데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걸요. 이오 테크닉스는 마킹, 이게 반도체 상단에다가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나 그 마킹 레이저를 음각시키잖아요, 한 걸요. 이 마킹하는 장비가 주력이잖아요, 이오 테크닉스. 그런 거고, 이제 솔더볼 이거 설명드리고, 기판들 여기 설명드리고, 레이저 수성 이오 테크닉스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후공정의 순서를 간략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가는 장비들을 연계를 시키셔야 되겠죠. 한 걸요. 투자를 하시려면은. 패키징 규모, 시장 규모는 이제 플리츠 쪽이 이제 21년에서 27년에서 플리츠 쪽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 걸요. 그 다음에 2D, 3D, 팬아웃하고 FOWF라고 해갖고 기판을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이걸요. 맞나요? 이건가? 이게 두 개다죠, 두 개다. 그래서 CSP 공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고, 패키징 장비 시장 규모가 아까 패키징에는 테스트하고 이제 후공정에는 패키징하고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20년까지는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의 매출액이 이제 규모가 컸는데 21년도부터는 패키징 쪽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만큼 이제 패키징 쪽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한걸요. 패키징 시장은 계속 이렇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잠깐만요. 이거 목이 안 좋아하고.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장비하고 후공정 장비가 있는데, 전공정 장비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건 이제 프로테크랑 후공정 장비인데, 후공정 쪽의 이익률을 보시면은 테스트 장비하고 전공정 장비하고 후공정 장비를 20년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후공정 장비의 점선이 이제 후공정 장비 이익률이거든요. 평균 이익률이 이제 프로텍터 보면은 아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30%예요, 이익률이. 후공정 쪽의 장비들의 이익률이 한미반도체도 높고, 후공정 쪽의 이익률이 대체적으로 전공정이나 테스트보다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만큼 이제 국내 현재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계속 좋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성이 있고 업황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특히 패키징 장비 쪽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던 사회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관심을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후공정 장비 쪽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전공정 쪽에는 시각 쪽에 이제 부품주, 소재 부품주 그쪽으로 이제 두 가지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후공정 장비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 오사트 업체, 아까 ASE하고 앵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 실제로 현재도 납품하는 기업들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의 관건이라고.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TSMC가 연기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계속 매출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한걸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하고 매출 성장률 추이를 파운드리 업체 TSMC, 뭐 UMC, SMRC 하고 오사트 업체 SE, ASE, 앵코, 그다음에 치팩 등에 하고 이렇게 하고 매출 추이를 같이 비교를 해놨더라 보니까요. 거의 뭐 유사하잖아요, 한걸요. 그래서 TSMC가 최근에 뭐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익도 잘 나오고, 3월달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파운드리 쪽하고 오사트 쪽에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파운드리하고 이제 오사트하고 연계됐잖아요. 그러면 오사트하고 오사트의 이 장비를 납품하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요하고 이거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놨더니 거의 뭐 유사하잖아요, 하는 걸요. 그래서 의미는 이거 TSMC가 잘 나가면은 여기서 매출 잘 나가거나 캐펙스가 계속 잘 나가면 오사트가 좋고, 오사트 따라가면은 오사트에 납품하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 장비 업체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하는 걸요. 그래서 만약 이런데 투자를 하시면 이제 TSMC 같은데 뉴스 플로우를 계속 검색을 하셔갖고 실적이나 캐펙스 현황들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한걸요. TSMC가 괜찮다 그러면 얘네들도 계속 낙수 효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이익이. 그래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파운드리 이제 후공정 설비 투자, 파운드리 업체하고 후공정
오사트 업체 이제 설비 투자 추이를 보니까는 인텔도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고, TSMC 계속 20년, 21년, 22년, ASE, 삼성도 파운드리 쪽이 있으니까요. 엔코 이렇게 다 대부분 설비 투자 캐펙스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이제 아까 후공정 쪽에 이제 전공정 쪽에서 이제 미세화가 이제 막히니까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고, 이제 반도체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패키지 연결 단계에서 이제 I/O 입출력 단자 수를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단자 수가 많을수록 빠른 신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단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개발된 패키지 기술이 플립칩 패키지 기술이라고 TSV라고 합니다. 이 플립칩 패키지 기술이 이제 최근에 이제 기판 업체에서 이제 연관되어 가지고 이것도 중요하고, 플립이라는 거는 뒤집다라는 거잖아요. 뒤집다는 거. 그 기억하시면 되시고, 기존 방식은 이제 기존의 와이어 번딩 방식 대비, 아까 와이어 번딩 방식 설명드렸잖아요. 내부 연결이잖아요. 내부 연결. 이게 칩과 기판하고 내부 연결 방식인데, 와이어 번딩 방식이고, 플립칩은 여기 이제 기존에 요 칩이 상단이 위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플립칩이라는 거는 요 상단을 거꾸로 뒤집어서 바닥으로 가게 하고, 여기 이제 기존에는 상단하고 기판하고 이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본딩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데이터 링크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플립칩이라는 거는 요 칩 다이를 뒤집어 갖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솔더볼이라고 있어요. 솔더볼을 집어넣고 이 기판에다가 데이터 링크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립칩이라고 합니다. 플립칩 FC. 밑에는 이제 BGA 타입이고, 그래서 FC BGA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FC BGA 기판들 뭐 많이 뜨고 있잖아요. 대덕전자나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해성 DS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판 업체들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된 게 이 플립칩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걸요.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그래서 FC BGA 적용되는 패키지 기판 절대적 장비를 납품하는 뭐 한미반도체 블라블라 기타 보시면 되시고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뜨는 게 TSV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통 방식. 그래서 HBM 반도체는 이 TSV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지만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하고요. 이 층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하고 데이터 처리가 능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만 적정시키면 안 되고, 이제 관통되는 이제 차량용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면은 하이패스라고 보시면 되죠. 하이패스. 이 정치 없이 데이터를 쭉쭉 관통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제 그래서 TSV라고 하고,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고, 이거 여기 보시면 IT의 신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이거는 IT의 신 들어가셔갖고 아신 그래 들어가셔갖고 TSV나 검색하셔갖고 한번 보세요. 한 걸요. 이거는 설명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을 적용한 GPU 메모리 모듈을 이제 단면들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게 2.5D 방식이거든요. 2.5D 맞나? 2.5D 맞죠 이거? 본법문이 계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본법문이 안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구나. 2.5D 패키지하고 3D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쪽에 이종 칩을 이제 배열하는 거를 2.5D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GPU나 CPU를 놓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이제 D램을 놓는 거죠. 이렇게 D램을 놓고, 이게 뭐냐면은 칩넷 방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플립칩 패키징 공법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뒤집어 놨잖아요. 한걸요. 뒤집어 놓고 이제 여기 솔더볼이에요. 솔더볼 먼저 설명드려야 되나? 솔더볼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걸요. 솔더볼이라는 거는 이제 FC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이제 와이어 번딩 방식이면은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기판하고 칩하고 이 다이하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고, 이 사이를 요 동그란 볼들을 이제 범프 또는 솔더볼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패키지 기판하고 이제 전기 데이터 링크를 시키는 방식이죠. 이제 플립시 방식이. 그래서 요 HBM에도 이제 쓰고 해요.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이제 솔더볼들이에요. 마이크로 솔더볼, 그 다음에 코먼 솔더볼,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는 범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의 덕선하이메탈이에요. 덕선하이메탈.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패키징용 접합 소재인 솔더볼과 페이스트를 생산한다 보시면 되는 걸요. 이렇게 보시면 BGA 타입이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 이 동글동글한 게 솔더볼이에요. 솔더볼. 그래서 덕선하이 당연히 이제 FC BGA 방식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떴잖아요. 이제 마이어 본딩 방식 이렇게 플립 방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매출이 이제 증가되죠. 보시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22년의 매출액이. 솔더볼 쪽이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거든요. 덕선하이메탈.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은 원재료가 주석이에요. 주석. 근데 주석 값이 상당히 높게 상승했어요. 22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이익률은 아마 적지 않았을 겁니다. 22년도에 기억하기로는. 근데 만약에 그 주석 값이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떻겠나요? 괜찮겠죠?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됐으니 개연성 높고 원재료 가격은 빠지면은 이익률은 이제 원상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덕선하이메탈도 어떻게 보면은 푸공정 패키징 쪽에 소재 쪽에 관련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솔더볼과 관련해서 덕선하이메탈 관련해서 여기 하나 이 프로텍 그거지만은 관련된 이제 업체들 종목풀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덕선하이메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솔더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MS 마켓시어는 센즈메탈이 40%고 덕선하이메탈이 30%예요. NK진제가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솔더볼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또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하는 걸요, 나중에.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인데 이제 내부하고 외부로 이제 구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내부하고 외부로 구분하는 게 어떤 기준점이냐 하면은 아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GPU 이중칩이라고 하죠. 이중칩. 여기 DRAM, GPU, CPU 해갖고 FCBGA 타입으로 가면은 이제 그 밑에 기존에 이제 기판만 있었는데 그 와이어 본딩 타입에서는 여기 기판만 있었거든요. 여기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잖아요. PCB 기판만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으면서 솔더볼이 들어가면서 밑에 이 기판 자체는 이제 그 데이터 링크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전기적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링크를 시키는 반도체 공정에서 생산하는 특수 기판이 들어갑니다. 요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 여기 되게 고가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솔더볼 깔아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하는 걸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더보드 있잖아요. 마더보드, 그래픽 카드, 이게 여기까지 이제 하나 여기까지 구성시키는 게 패키징이 완성된 구조, 패키징이 완성된 거예요. 한 걸요. 이렇게 패키징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내부 연결이라는 거 뭐냐면은 여기 패키지 기판 있잖아요. 패키지 기판하고 여기까지가 내부 연결이고, 밑에 있는 마더보드하고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외부 연결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패키징에서 별로 어렵지 않죠? 저도 알았는데 뭐 제 나이에 이걸 알았는데 보시면, 그래서 칩, 다이라고 하잖아요. 다이, DIE. 그 다음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내부 연결로 들어가고, 요거 놈하고 밑에 이제 마더보드하고 시스템보드하고 연결시키는 게 외부 연결로 들어가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패키지 내부 연결 형태하고 외부 연결 형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와이어링 방식, 기존 거. 근데 범프 타입이란 거 아까 이 동글동글한 거 들어간 거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범프라고 하잖아요. 범프 타입. 그다음에 리드 프레임이라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오는데, 외부 형태. 거미줄 같이 이렇게 지네발 같이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드 프레임. 또 리드 프레임도 아셔야 될 거예요, 한걸요. 외부 연결 때 볼 타입, BGA 큰 동그라미 부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게 BGA 타입 두 가지를 또 나뉜다고 해서 플립칩, FC, BGA. 그래서 FC, BGA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한걸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나 적정하게 설명드리는가 모르겠네. 여기까지 이해 잘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해되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와이어 패킹, 이거 내부 연결이잖아요. 내부 연결. 와이어링 방식으로 하고, 이거 내부 연결, 플립칩 패키징, 플립 뒤집다. 거꾸로 뒤집어서, 범프 방식이잖아요. 범프 타입. 작은 요 부채를 범프라고 하고, 큰 부채를 솔더볼이라고 해요. 솔더볼. 요거는 두 개는 어디서 생산한다? 덕산화의 메탈. 그래서 이게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내부 연결이에요. 이게 내부 연결인데 이제 플립칩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FC BGA 구조가 있고 FC CSP라고 있어요. 이거 뭐 크게 아실 필요 없는데 FC CSP는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판하고 요 바깥쪽이 방석이 이제 기판이고요. 그 안에 이제 네모난 게 여기 칩이죠. 칩 다이. 그래서 거의 사이즈가 같이 작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CSP는 스마트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박단서한 그런 칩이다 보시면 되시고 한걸요. FC BGA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PC나 서버 쪽에 이제 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들은 또 기판이 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최근에 요 FC BGA 구조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판 업체들의 실적들이 이제 튄 거예요. 이게 기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걸요. 아까 인터포저라는 거 들어갔었잖아요. 인터포저 밑에 또 기판이 들어가니까는. 그리고 아까 이종 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D. 기존에는 요런 마음만 들어갔었는데 요런 거까지 결합시키니까는 기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인터포저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이 한 22년, 21년도에 기판 업체들 실적들이 그렇게 높게 성장한 있었던 사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FC 플리시 구조로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TSV라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마이본딩이고, 구멍을 뚫어갖고 관통시켜서 TSV라고 HBM 만든다 보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HBM 반도체의 이제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인데, 아까 GPU하고 요게 뭐라고 했죠? 범프 동글동글한 게, 요게 인터포저 그 밑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나 뭐 해성 DS의 기판이죠. 기판. 그 다음에 요 밑에 동그란 게 솔더볼. 요 밑에 안 넣었는데 밑에가 이제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게 하나가 이제 패키징 끝난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HBM D램의 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칩 하나씩이고, 요 구멍들이 뭐겠어요? 구멍들이 이게 관통 구멍들이 TSV죠. TSV. 그래서 이 관통하는 TSV가 퍼 다이, 요 다이당 하나당 5,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죠. 구멍들이 5,000개가 들어간 거, 5,000개. 이 구멍들을 5,000개 구멍들을 정확히 정밀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적층하는 장비가 어떤 거다? 한미 반도체 장비다. 보시면 되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건 내용 생략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외부 연결해갖고 이제 리드 프레임 공법이라고 패키징 공법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외부 지네발 타입, 여기 이제 리드 프레임 타입이거든요. 여기 이제 BGA 타입, 안에 이제 밑에 둥근한 이제 볼로 이제 연결시키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지네발이 필요 없죠. 이제 그런 타입 차이고, 이제 리드 프레임 타입은 어디다? 해성 DS 기억하시면 되시고, 리드 프레임 타입은 되게 올드한 타입인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리드 프레임 타입은 구조는 열에 강하고 리페어가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겠나요? 뭐 진동이나 뭐 그런데 움직임이 많은데 사용되잖아요. 전장, 자동차
전장 자동차 쪽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해상 DS가 리드 프레임의 글로벌 MS의 3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점적인 업체이죠, 하는 걸요. 최근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했고 해상 DS 관련해서 리포트하고 내용 하나 공유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해상 DS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커 시스템이 끝난 다음에 해상 DS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상 DS가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업의 계획을 보시면은 주요 제품이 이제 리드 프레임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 60%가 리드 프레임 쪽에 자동차 전장 쪽 리드 프레임 쪽에서도 이제 두 군데거든요. 모바일하고 자동차 반도체 쪽에 50대 50으로 알고 있고,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대부분 대덕전자나 뭐 삼성전기는 비메모리 쪽이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 DS만 메모리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잘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의외로 수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해상 DS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조만간에 분석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특집으로 할 거예요, 한 걸요. 저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여기서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 나누는 거는 절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걸요. 여기 이제 해상 DS 실적이죠. 이제 보시면 22년 3분기까지 20요부터 쭉쭉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패키지 아까 FC BGA 타입이 이제 떠갖고 그런 거예요.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서 리드 프레임도 잘 나가고. 근데 22년 4분기 좀 꺾였잖아요. 보시면요. 근데 뭐 주요 고객사에서 그때 그저께 어저께인가 내용 보니까는 주요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리드 타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에서 다시 실적이 터닝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솔더벌이고 내용들이고 이 범프 디램하고 이종 칩하고 GPU, CPU 들어가고 디램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다 솔더벌, 코어볼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덕산하이메탈이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 이제 FC BGA 쪽하고 이렇게 CSP하고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해성 DS 빠졌잖아요. 해성 DS도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 내용 참조하세요, 한걸요. 패키징 구조고 여기 보시면은 서버 수요 증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보가 기판 수요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요런 것들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이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 이 솔더볼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솔더볼들 사이즈들이 크니까는. 그래서 덕산메탈도 실적이 22년도에 매출이 높게 증가됐죠. 되게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판, 후공정 패키징 장비, 기판, 솔더볼 이렇게 쭉 연계가 되고 있죠. 이거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영상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걸요. 한번 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HBM 쪽에서 기술력이 앞서가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삼성전자보다 HBM 쪽에서는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이거는 패키징 공정 순서가 두 가지는 나는데, 리드 프레임 타입은 외부 연결해서 진해발 타입, 이건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아까 FC BGA 쪽에 2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괜찮겠네요. 이제 덕산하이메탈도 실적이 한번 IR 담당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누가 그렇게 한번 알려줘 보세요. 왔다, 아직 절반밖에 못했네 이거. 오늘은 프로텍 하나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후공정 패키징 순서고 이제 백그라인딩하고 웨이퍼를 이제 그라인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절단 위해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다이싱 한다고 하잖아요. 다이싱. 그래서 여기 이제 한미반도체 이어 테크닉스가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밀하게 구부러지지 않게 자르는 게 기술력이잖아요. 한 걸요. 다이싱 절단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뭐 HBM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원래부터 이제 했던 거니까는 이어 테크닉스는 HBM하고 연계시키는 거 그거는 약간 억지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요. 근데 아까 또 하나 제가 또 뉴스 하나 또 공유 드렸잖아요. TSMC 쪽에 이제 단독 기사지만은 여기 들어간다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 그게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이오 테크닉스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분석을 파크 시스템즈, 해성 DS, 이오 테크닉스 그런 순서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이어 태치 아까 다이어 태치는 아까 한미반도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층인데 HBM의 TSV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통시키는 5000개의 구멍들을 일조로 정확하게 맞춰서 적층을 시킨다. 그래서 TSV TC 본딩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인터커넥션이 뭐냐면 이제 프로텍 설명드릴 건데 인터커넥션에 필요한 거 이제 이것들을 칩들을 이제 이 측면인가 이거 평면도구나. 아까 칩들을 이렇게 어디 갔냐 이렇게 칩들을 적층시키고 여기 TSV를 관통시키고 사이에 조그만 그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범프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를 요 사이 틈 있잖아. 틈. 요거를 언더필이라고 해갖고 이제 특수한 물질로 해갖고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에폭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디스펜서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옆면에서 이렇게 채워넣는 게 그게 언더필이라고 해요. 언더필. 그게 이제 프로텍이 하는 주요 프로텍이 하는 주요 장비가 이제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요 매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에서 보시면은 플리시 본드인 경우는 적법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언더필 공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이제 디스펜서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틈들을 이제 채워놓는 과정을 이제 프로텍이 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몰딩 외부에 이제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고 마킹은 아까 이어 테크닉스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저를 해갖고 마킹. 솔더볼 마운팅은 어디서 하겠네요. 당연히 닥터나 헤비메탈을 하겠죠 하는걸요. 이렇게 돼 있고 순서들은 그냥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공정 패키징 하시려면은 투자하시려면은. 그리고 아까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파크 시스템즈를 아시려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아셔야 돼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제가 파크 시스템즈 할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는 생략. 그래서 수천 개 이제 실리콘 TSV 기술 필요하다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외부 요게 뭐겠나요? 기판이죠, 기판. 요 가운데 안에 작은 게 칩이죠, 칩, 다이, 반도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기판 사이에 이제 동글동글한 게 이제 들어간 게 뭐겠어요? 원래는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밑에 하여튼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게 솔더볼, 칩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웨이퍼를 사각형으로 자른 거예요. 칩, 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판의 종류가 CSP는 이 칩하고 기판하고 사이즈가 거의 같다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경박단소 유리하고 여기 이제 FCBGA잖아요. 이게 기판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요. FCBGA 요거는 FCBGA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요. FCBGA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판하고 막 연결될 수 있잖아요. 솔더볼하고 뭐 그런 것들 TSV, HBM 다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FOWLP 이거는 뭐 아실 필요 없으시고 FOWLP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요 이제 기법이 들어가면은 기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FOWLP 그래서 여기 아이폰에 도입됐고 최근에 이제 TSMC에서 이거를 계속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FOWLP가 도입되면은 FCBGA가 사라지고 그러면 기판이 사라지면은 기판 업체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하는 걸요. 만약에 FOWLP를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대신에 인터포더를 대체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기판을 기존에 이제 PCB 하드 기판을 FCBG로 이제 돌리려 그러면은 이 기판 단가가 엄청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공법이 되게 비싸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FOWLP가 FCBG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년도에 이게 들어서 갖고 기판이 이제 그때 기판 업체들 주가들이 폭망했었거든요. FOWLP 때문에 기판이 사라질 것 같은 리스크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제 19년도에 AMD가 칩넷 구조를 도입했어요. 한걸요. 칩넷 구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러 이제 한 표면에 뭐 GPU나 뭐 그런 거, HBM 같은 거 같이 이제 아까 2.5D 적층을 해서 이종칩을 배열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개별로 이제 단위로 나눠갖고, 요게 이제 뜨면서, 요게 이제 FCBG가 이제 뜬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인터포저하고 기판이거든요. 칩넷 구조. 칩넷, 그냥 외우시면 되시고, 그냥 외우세요. 저도 그냥 외웠어요. 칩넷 구조 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존에는 단일 칩으로 됐었는데,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별도로 이제 세그멘트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능별로 반도체를 잘라서 모듈처럼 조립을 하고, 뭐 GPU 따로 뭐 D램 따로 HBM 따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디자인 반도체끼리 모아서 효율적인 양산을 추구할 수 있고, 뭐 칩들을 작게 만들어서 효율을 향상시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불량품의 비율을 줄일 수 있고, 이런 효율 향상과 효율적인 양산이 가능하다. 장점이 이렇다고 합니다. 칩넷 구조가. 그래서 칩넷 구조가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건데, 기존에 모노리식 한 개 칩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단위 구분으로 시킨 거죠. 이렇게 잘라갖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단위 구분을 시키면 뭐가 필요하겠네요. 이거 원래는 이게 다 데이터 링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칩이면. 근데 잘라봤으니까 데이터 링크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필요한 게 받침판, 인터포저가 필요한 거죠. 인터포저가. 근데 효율성이 이렇게 칩넷 구조로 가면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칩넷 구조로 간 거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 링크를 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GPU나 뭐 D램이나 이런 것들, 모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터포저가 들어왔다. 그래서 인터포저가 들어가니까 밑에 기판 크기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FCBG에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대덕전자나 이제 뭐 그런데 신텍 뭐 이스페타시스 그런 게 이제 실적들이 기판 크기가 이런 것 때문에 커지니까는 실적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걸요. 그래서 기판, 뭐 덕산의 메탈, 뭐 후공정 패키징 전부 다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한걸요. 그런 스토리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인터포저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솔더볼, 범프, 이거 사이도 지금 현재는 범프가 들어가고 있어요. 범프. TSB, HBM 이게 발전할수록 그러면은 덕산의 메탈 범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시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언더필이라고 했잖아요. 요 사이 공간들. 기존에는 이런 데만 채우면 되잖아요. 프로텍 장비가 언더필러, 디스펜서. 근데 이런 데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건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높아져서 장비가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한걸요. 기판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판 업체들 매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연계가 쭉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칩 모양이고, 여기 이제 칩넷 HBM 쪽에 이제 적층시키는 거고, 칩넷이라고 해서 그런 거하고 인터포저하고 요 넘어가 들어가니까는 기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FCBG 기판이 커지니까는 여기 단위면 면적이 커지니까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한걸요. 솔더볼들, 요런데 솔더볼들. 그래서 이제 프로텍으로 갈게요. 한걸요. 프로텍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의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하고, 아까 주요 제품 디스펜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언더필하는 장비예요. 한걸 디스펜서. 근데 히터 슬러로 신제품인데, 이것도 디스펜서의 장비의 일종인데 하나가 기능 몇 가지가 추가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디스펜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타 파츠하고 그다음에 공합 실린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디스펜서가 이제 주력 제품이고, 장비는 노즐을 이용해서 레진이나 에폭시를 통해서 분사시켜갖고 언더필을 해주는 장비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근데 이게 꼭 반도체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과거에는 17년, 18년에는 모바일 스마트폰 쪽에 실장하는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주력이. 최근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죽어가고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실장할 때 빈 공간을 채우는 언더필이라고 하는데 요 공정에 들어가고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글로벌 디스펜서 장비 업체들 중에서 마켓 시어가 3위예요, 3위. 그래서 과점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히트 슬러거가 있는데 이것도 디스펜서 장비의 하나이고 이제 방열판 같은 거를 추가시켜갖고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히트 슬러거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 업체라고 하는데 주담하고 통하니까는 크게 뭐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많이 들어가니까는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래서 프로텍 관련해서 이제 설명이고요. 한 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에 남겨드릴 테니까는 이게 디스펜스 장비고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시고 자회사들이 미나미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돼요. P&M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매출을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스펜서 쪽이 한 50% 정도, 히트 슬러거가 12%, 이것도 디스펜서 장비 일종이잖아요. 기타 장비 부품 요거 32% 보시면 되시고 내수가 67%, 수출이 33%인데 내수가 삼성전자나 그런 데가 아니라 어디겠어요? 한 걸요. 당연히 오사트 업체겠죠. 오사트 업체. 국내에도 파운드리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앵코하고 AS2하고 치페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 그 글로벌 오사트 업체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요 매출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앵코하고 매출 처가 1등이 앵코고요. 앵코, 미국 앵코. 2등이 중국 치팩, 3위가 ASE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대부분이 글로벌 오사트 업체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에서 구분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걸요. 그래서 후공정 장비 중요성이 이제 디스펜서 장비의 정밀화 요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죠. 칩과 기판 사이를 연결해서 범프 사이즈 아까 말씀드렸죠. HBM하고 TSB 적층하는데 들어가는 사이드 공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디스펜서 장비의 정밀화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보면요. 3위는 이제 프로텍이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그리고 최근에 오늘 뉴스 핫한 게 이제 OLED에서 삼성전자 4.1조 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핫한 건 뭐냐면은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20년간. 근데 이게 대부분이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쪽. 메모리 쪽이 아니라. 그럼 어떻겠어요? 그쪽으로 이제 계속 뭐 장비 발주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겠죠. 걸요. 파운드리 쪽으로. 핵심은 후공정 패키징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스펜서가 뭐냐면 이렇게 아까 칩 있잖아요. 칩. 이렇게 솔더볼이 있고 이 사이드를 이렇게 필해주는 거죠. 언더필. 칩의 밑에 언더를 필해준다. 디스펜서 장비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후공정 패키징에 HBM 층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걸요. 이렇게 이중칩이라고 이제 사이드에 공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에 다 이제 언더필이 들어간 거죠. 마이크로볼하고 범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디스펜서가 필요한 데가 많아진다 보시면 되시고. 아, 이게 3D구나. 이게 2.5D고. 근데 이거 뭔 차이지? 헷갈리네. 그래서 이게 디스펜서가 이렇게 언더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디스펜서 장비예요. 그래서 이 디스펜서 장비의 수출돼서 이제 매출액을 한 17년부터 1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별도로 뽑아왔는데, 이 아까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간다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주력이 이제 스마트폰 쪽이 많이 들어갔어요. 17년도, 18년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18년도에는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제 빨간색이고 스마트폰 모바일이 요거 회색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비중이 50%가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기타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주력은 반도체 쪽이다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디스펜서의 총 매출액 추이예요. 보시면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걸요. 네, 아까 히트 슬러우라고 있는데
이것도 디스펜서 장비 하나거든요. 그리고 리포트에 있는 거고, 애플의 M 시리즈 이제 확산과 더불어서 이제 요게 이제 히트 슬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까 주다모가 통화하니까는 히트 슬러가 아니라 레이저 리플로우라는 신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 리플로우다 보시면 되시고,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는 히트 슬러그 리포트 내용들을 히트 슬러그로 했었거든요. 레이저 리플로우가 적용이 가능하다. 레이저 리플로우가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근데 모르시니까 다음 파커 6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주요 제품은 보시면 디스펜서하고 다이본더, 이거 다 디스펜서 쪽이거든요. 50% 정도 매출 비중이고, 히트 슬러그가 최근에 이제 이게 고마진용이거든요. 이익률이 높아요. 보시면 신제품이라고 12.5%. 히트 슬러그 최근에 매출액 17년 1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매출액 추이를 분기별로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전체 매출액을 보시면 17년 1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한걸요. 일단은 이익률이 분기별로 보면 30%, OPM 상당히 높잖아요. 장비 교체 치고는. 그래서 업황도 좋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글로벌 오사토 업체한테 납품하면서도 이익률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GPM이 40%대, 판관비는 장기간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고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추세고 반도체 쪽의 비중이 50%다 보시면 되시고, 22년에 연도별로 합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최대 매출액 기록했고,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고, 최대 OPM 기록했어요. 보시면요. 좋잖아요. 보시면은 GPM도 최고 GPM 기록했고, 판관비 최저 판관비 기록해서 아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OCF 영업활동 현금흐름 프리캐시플로우 17년부터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풀었어요. OCF, FCF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캐펙스도 이렇게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펙스가 낮게 유지되면서 장기간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걸요. 현금 흐름 보시면 되고, 캐펙스는 지속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이 분기별 현금 흐름이거든요. 뭐 이걸로 뭐 하나로 다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보시면은 뭐 크게 튀는 건 없어요. 보시면은 원재료 쪽이 이제 높고, 외주 가공비가 높아요. 보시면은 외주 가공비가, 그러니까 주요 제품만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갖고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은 외주를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만 설계하고 핵심 부품만 직접 만들고 나머지는 다 외주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높습니다. 변동비역 기업이잖아요. 변동비역 기업이 보통 GPM이 10%에서 20%대를 기업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PM 보세요. 40%대 변동비역 기업이. 이게 엄청난 이익률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판관비도 보시면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관리되고 잘 되고 있어요. 보시면 주요 판관비 보시면 접대비가 좀 높더라고요. 이거는 좀 접대비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은 보시면 크게 뭐 변동이 없고, 제품 가격은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GPM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가동률은 보시면 9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파를 아마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걸요. 생산 실적하고 제품 가격을 비교해봤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제품별 발주처의 옵션 사항이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해서 이제 판매가는 단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장비 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품 가격이나 그 생산 능력 같은 거는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요 제품별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고요. 한걸요. 이게 파란 게 이제 디스펜서예요. 과거에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쪽에서 많이 나왔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기타 내수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초록색. 이게 특징이 보이면은 반도체 쪽에 디스펜서나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AGV라고 물류 시설 로봇이 있어요. 로봇.
여기 매출액이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여기 초록색 매출액이. 그래서 로봇도 어떻게 보면 관련주다 보시면 되시겠죠, 아무리요. 반도체 장비 주임에서 로봇 관련주다. 많은 걸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게 중소기업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특징적인 게 뭐냐, 마이크로 프렌드라고 있잖아요. 후공정 테스트 기업 하나, 마이크로 프렌드. 그게 22년 4분기부터 종속기업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 실적 잘 나오면 이제 여기서 실적이 이제 합쳐지겠죠, 같이 이제. 그 보시면 되시고, 요런 주요 종속기업들. 네,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뭐 아까 국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미국의 앵커하고 중국의 치팩하고 그다음에 대만의 AS 이쪽으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되신다 보시면 되시고, 매출 채권하고 대선 총론 설정률도 다 이상 없습니다 보시면요. 그다음에 채권자의 현황도 대부분이 6개월 이하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도 양호하고 보시면요. 그다음에 콩컬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걸 공유 드릴 테니까요. 그 콩컬은 제가 사이트에다가 오늘 올려드렸거든요. 그쪽에다가 그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세하게 잘 설명드리겠으니까요. 네, 퍼밴드는 현재 한 6.3배 정도 됩니다. 퍼가 멀티플이. 그래서 높지는 않아요. 보시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챗GPT AI 확장과 연계되는 HBM의 TSV 기술 연관성이 높은 가장 적합한 스토리를 보유한 소외된 장비주로 판단합니다. 주요 매출처는 여기 앵코, 치팩, ASE, 글로벌 오사트 합체인데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이상으로 프로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